자, 네이처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 2월 27일 토요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다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 네이처셀 주가 방향에 대해서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 교수가 보고 있는 관점은 결국에는 횡보를 거치면서 이 구간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 상방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확률 싸움이라기보단 단번에 가느냐 아니면 한 번에 크게 넘어졌다가 이 CRL 수용 시간을 끌고 그 이후에 가느냐 이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네이처스를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는지 왜 중요한 건지 뭐가 지금 엮여 있는지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조차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핵심만 집어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네이처셀을 하면은 당연히 조인트 스템이 생각이 날 수밖에 이제 없을 겁니다. 당연한데 제가 이거를 좀 예시를 들어가지고 좀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조인트 스템이 그냥 학생이라고 한번 봅시다. 자, 이 학생이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쳤는데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너는 우리 학교 기준에 안 맞는다면서 무려 3번이나 이 낙제를 시킨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식약처에서 3번 반려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던 이 미국의 학교에 가서 이 학생을 보더니 너는 정말 재능이 있고 천재구나. 원래 쳐야 하는 가장 어려운 3차 시험, 이 임상 3상에 대해서 면제를 해줄 테니 당장 우리 학교로 들어와라. 그리고 졸업장을 받아가라. 정시 판매 허가를 받아가라고 파격적인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게다가 이 네이처셀이라는 회사는 지금 한국에서 약을 팔지 못해서 돈을 거의 못 벌고 있는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는 회사가 한국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대성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 회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원래 이 회사의 뿌리는 RNL 바이오라는 곳이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줄기세포 기술로 엄청난 기대를 받았었지만 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그리고 경영 실수로 인해서 결국에 주식시장에서 쫓겨나는 이 상장 폐지 큰 아픔을 겪었어요. 자, 근데 이 회사를 이끌던 라 회장은 포기를 하지 않고요. 2013년에 산미식품이라는 이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간판을 네이처셀로 바꿔서 달고 다시 뭐란 겁니까? 도전을 한 거예요. 이 쓰러져가는 지배 기둥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이던 변 대표이사랑 합류해서 회사의 틀을 튼튼하게 다져 나간 거죠. 자, 근데 오랫동안 라 회장은 여러 가지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옥에 가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풀려나기도 했는데 이 투자자들은 기술은 좋은데 지금 이 회장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투자를 못하겠다.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2023년도에 대법원에서 이 회장이 가장 큰 혐의,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푼 라 회장은 나는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오로지 뭐만 하겠다? 연구만 하겠다고 선언했었죠. 그 뒤로 물러났고 이 변 사장이 단독으로 회사를 투명하게 이끌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라 회장이 연구에만 푹 빠져 지낸 덕분에 결국에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의 문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 무릎 연골이 닳아가지고 없어져서 걸을 때마다 이 뼈끼리 부딪혀서 눈물이 쏙 빠지게 아픕니다.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걸 바로 우리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버텼냐면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텨왔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면 무릎을 째고 이 쇳덩이, 인공 관절을 넣는 이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조인트 시스템은 이 무선 수술을 미루게 해주는 획기적인 주사예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환자 본인의 뱃살이나 그리고 이제 이 엉덩이에서 콩알만큼 지방을 뺍니다. 자, 지방을 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 안에는 우리 몸을 고쳐주는 줄기세포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줄기세포로 실험실로 가져가서 아주 영양가 있는 밥을 먹여서 숫자를 수억 명까지 어마어마하게 늘립니다. 자, 이 수억 명의 줄기세포 부대를 어디다가 아픈 무릎 사이에 주사기로
한 번으로 쑥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가 내 몸에서 나온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 거부 반응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줄기세포가 무릎 안으로 뚝딱뚝딱 염증도 가라앉히고, 그리고 닳아버린 연골이 다시 재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실제로 한국과 미국에서 환자들에게 투여해본 결과 한 번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통증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무려 3년에서 5년까지 길게 지속이 된다는, 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약을 맞은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놀라운 결과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했다. 근데 중요한 게 대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좋다는 주사를, 이 기술을 왜 반려를 3번이나 시킨 거냐 라면서 많은 분들이 화내실 텐데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식약처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어떤 상처가 있냐면, 여러분, 한국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돌다리도 100번은 두들겨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인보사라는 이 다른 회사에 관절염 약을 허가해 주었다가 그 약에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세포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순간적으로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식약처가 크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식약처는 뭐가 됐냐면 그냥 겁쟁이가 된 거예요. 아무리 수치상으로 좋아졌다고 해도 휠체어를 타던 사람이 당장에 뛰어다닐 정도로 100% 완벽하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통과를 안 시켜준다라면서 극도로 깐깐한 기준을 들이댄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MCID입니다. 이거를 들이대면서 네이처셀한테 3번이나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원래 없었던 기준입니다. 막판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의 원인은 인보사로 인해서 이 나비 효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자, 근데 반면에 미국의 지금 이 FDA는 환자가 안 아프다는데 일단 무조건 써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은 완전히 실용주의예요. 미국에는 무릎이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이 되거나 비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미국 FDA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인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약을 한 번 맞으면 수술을 몇 년씩이나 미루고 환자가 덜 아프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게다가 자기 배에서 뺀 세포를 가지고 자기 무릎에 넣는 거라서 인종에도 상관이 없고 안전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당장에 미국 환자들에게 쓰게 해줍시다라면서 시간 끌 거 없이 미국에서 3차 시험은 면제해 줄 테니까 바로 최종 판매 허가증을 신청하세요라고 네이처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래서 네이처셀은 한국에서는 길이 막혔으니까 차라리 시장도 훨씬 크고 돈이 더 되는 미국 시장에 모든 것을 걸자라면서 전략을 바꾸고 지금 여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 드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화장품을 조금 팔아서 겨우 버티고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게 지금 네이처셀 회사인데 대체 무슨 돈으로 미국이라는 이 큰 물에서 놀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지금 미국에서 이 약을 대량으로 만들려면 약 4천억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회사는 이 엄청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 부자들이 다 모여있는 미국 주식시장인 나스닥에 2027년까지 상장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약이 미국 FDA에서 3차 시험까지 면제받은 대단한 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라고 광고하면서 뭐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미국 전역을 돌면서 거기에 달러 자금을 직접 끌어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1단계로 이 급한 환자부터 살펴보기입니다. 이 EAP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아주 급한 환자들에게는 정식 허가가 안 난 약이라도 미리 써볼 수 있게 해줍니다. 2025년 6월부터 미국 환자들이 실제로 이 약을 맞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맞아보니까 정말 안 아프고 좋네라는 이 생생한 후기를 쌓아주고 있는데 이 칭찬 후기들이 나중에 최종 허가를 받을 때 가장 든든한 백이 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있어요. 플로리다주에서 대놓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희소식인데 뭐냐면 지금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특별한 법이 생겨서 정식 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안정성만 확인이 되면 그 동네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약을 팔 수가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2025년 말부터 플로리다에 약을 수출해서 비싼 값에 팔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쌓이고 쌓이면 적자에서 벗어나서 현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진짜 돈줄이 생긴 겁니다. 이게 2단계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 뭐가 있습니까? 정식 품목 허가, 이 BLA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렵다는 3차 시험을 아예 건너뛰고 올해 하반기에 바로 이 약을 팔게 해주세요라는 최종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FDA가 이쁘게 봐줘서 심사 기간도 확 줄어졌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전역의 약국과 병원에 이 약이 정식적으로 깔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일정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네이처셀은 무릎약만 만드는 회사가 절대 아니죠. 이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약이 지금 아예 없는 자폐증을 고치는 이 약도 미국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일정들이 남아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이처셀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죠. 없다라고 못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CMC가 있습니다. 이게 제조 품질 관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식당 주인이 주방에서 손수 끓인 된장찌개 이 한 그릇을 기가 막히게 잘 끓이고 맛있습니다. 잘해요. 근데 이 된장찌개를 큰 공장에서 하루에 10,000개, 100,000 개, 100만 개 이상 이 기계를 끓여낼 때 이때 당시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맛이 날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이처셀이 가장 중요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건 딱 이겁니다. 리스크가 이거예요.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약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조금 만들 때와 공장에서 엄청나게 대량으로 만들 때 이 양의 질이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만약에 미국 FDA가 조금 만들 때랑 많이 만들 때랑 세포 상태가 다르잖아라고 다시 해와라고 서류를 돌려보낸다면 그날로 주가는 크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들 끌어들여가지고 밤낮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때문에? CMC 때문에. 결국에는 CMC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길게 보면 이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만약에 첫 시도에서 이 CRA를 맞고 이 보안을 맞고 허가가 반려되더라도 이건 연구 탈락이 아니라 생산 데이터 보안 후에 재시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미 약효 자체는 인정을 받았어요. 이 팩트고요. 그리고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가면서 생산 공정만 끈질기게 계속해서 맞춰간다면 이거는 1년에서 2년 일정이 지연될지언정 결국에 최종적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확률이 75%에서 80%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네이처셀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번에 가느냐 아니면 한 번에 크게 넘어졌다가 CR의 수령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올라가느냐 이 시간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영상이니까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일에는 이런 거 너무 설명 길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여유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이제 끝까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평소에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은 이미 제가 내용을 알고서 여러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이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네이처셀 주주님들께서 유튜브에 네이처셀을 검색을 해서 다른 영상을 한번 보고 제 영상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거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그런 영상 저거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영상 무조건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항상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왜 봐야 되는 건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영상 마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주주님들은 여러분들은 좀 억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3번이나 반려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조건부 허가 신청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에 정식 품목 허가 반려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2025년 8월 달에 재차 품목 허가가 반려가 되면서 사실상의 세 번의 큰 고비를 겪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반려 사유가 뭐냐면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었습니다.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식약처를 우리가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좋게 못 보는 게, 여러분, MCID가 뭐길래 그러냐면 MCID는 최소 임상적 중요 차이란 뜻입니다. 뭐요? 최소 임상적 중요 차이예요. 쉽게 말해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통계적인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몸으로 체감할 만큼 의미가 있는 치료 효과가 있느냐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의 지수가 100에서 99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감소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나아진 걸 전혀 못 느끼잖아요. 이런 경우 통계적 수치는 충족했지만 임상적 유의성, 이 MCID는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왜 억울해하고 분노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 MCID가 원래 없던 건데 막판에 갑자기 생긴 겁니다. 억울하죠, 당연히. 왜 억울하냐면 네이처셀 회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식약처가 허가 기준으로 MCID 수치를 정확히 얼마 이상 넘겨야 한다고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임상시험 전에는 통계적 유의성만 입증을 하면 되는 것처럼 해놓고 막상 이 중요한 약심의 회의 과정에서 갑자기 법령이나 고시에도 없는 MCID 잣대를 들이대면서 태클을 걸었다라는 거죠. 근데 게다가 여기서 회의 초반에는 위원들이 허가에 긍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식약처 담당자가 MCID를 언급하면서 개입해가지고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의혹까지, 이것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지금 미국의 FDA조차 이 단계에서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획일적인 국제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데 한국 식약처만 과도하게 이 잣대를 들이댄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반면에 식약처 입장이 뭐냐면 식약처는 신약을 허가할 때 통계적 숫자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의한가, 이 임상적 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규제 기관의 당연한 역할이자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골 재생 같은 이 근본적인 치료 효과나 기존 수술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고 얘네들이 판단한 겁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이처스의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에도 없던 문제를 갑자기 출제해서 떨어뜨렸다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보이고 있는 거고, 식약처는 신약 허가 심사관으로서 당연히 평가해야 될 약의 실질적 가치를 깐깐히 본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을 이 골대에다가 찼습니다. 근데 원래 인정하는 게 이 골대 안에만 들어가면 인정이 되는 건데 갑자기 이 골대 크기를 뭘로 변경하냐면 이거를 반을 잘라서 이것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오면. 이거 무슨 대도 않는 소리입니까?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반려를 시키면서 한국 측에서 여러분 하한가를 간 거예요. 걔네들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 박살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피를 말리게 한 다음에 결국엔 들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죽이고 있죠. 이 모든 원인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누구 쪽이다?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여기. 시험 커트라인이 80점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5점을 맞았는데 채점이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너는 좀 글씨가 좀 별로 안 이쁘네, 불합격. 이렇게 통보받은 건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주주님들, 이거는 미국 FDA조차 인정을 안 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식약처에서는 3번이나 반려한 걸, 이 네처셀 기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우등생 배지를 달아주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원래 네처셀은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식약처에서 승인만 해줬어도 얘는 이미 5만 원 날아가는 건 기본이고 기본 빠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미국 시장 진출까지 이어졌다면 얘는 더 올라갔겠죠. 날아갔을 겁니다. 신고가 돌파하면서. 근데 식약처에서 반려를 시키면서 주가를 그냥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 보니까 되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네이처셀이 주가가 내려간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간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무료 정보방에서 계속 이 매수가랑 그리고 이 매도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짜드리니까 새로 하실 분들, 그리고 내가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이 가격 정도 체크해 보실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무료 정보방에 입장해서 대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네이처스에 대해서 매수가 매도가 알려드리니까 이 가격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실 수 있게 소개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만큼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처셀이 지금 이렇게 주가 내려와 있던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식약처 측에서 MCID 가지고 막판에 들이댄 것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런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지금 현재 이 가격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결국엔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이 차교수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